초읽기에 들어간 대통령 조사가 일단은 유영하 변호인의 요청으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강신합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이었죠. 검찰이 15일 또는 16일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청와대에 통보를 했는데 오늘 그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좀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했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얼마나 좀 늦춰지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영하 변호사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예. 지금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기소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네.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 조사는 그 횟수라든지 이걸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치되지 않는 것인데 예. 그래서 수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내란죄나 애완죄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어쩌면 검찰 조사보다는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특검으로 가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검에 대비하는 거다. 네, 아무래도 예. 검찰과 조율을 하겠지만 금방 그렇게 이루어질지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검찰 뜻대로 한다면 적어도 내일 아니라 하더라도 17일 중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변호인이 대통령의 그 권한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횟수를 최소화해야 되고 대통령의 어떤 그 특권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수사가 검찰에서 될지 아니면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사받는 것과 특검 조사를 받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뭐 검찰 조사가 아닌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면 예. 검찰이 대통령을 강제로 뭐 소환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받게 될지 사실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고 구성이 되고 하면은 검찰 조사는 이제 끝나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금방 된다고 생각하면 특검으로 바로 조사를 받게 될지 아니면 검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특검 조사를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그 토요일 19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소장에 그 최순실 씨 혐의를 특정을 해서 이제 공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그 강제 모금 과정에서 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본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그 박근혜 그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 한 2, 3일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꿰어서 그래서 공소장을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검찰에서 가급적 내일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오늘에서야 이제서야 이제 변호인 선임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준비할 시간을 달라 이러는 것이고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이 배치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뭐 담화문을 통해서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어떤 그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준비 과정 때문에 예. 검찰 조사에 지금, 불응하는 것은 좀 지금 명분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검찰의 같습니다. 입장이 나왔어요. 내일 대면 조사 어렵다면 모레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예, 기소 빠른 시일 이전에는 내에 무조건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꿰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검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뭐 대면 조사를 통해서 모레 정도 수사를 해서 예. 그 토요일까지는 공소장을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기소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이죠. 예. 모레라도 대면 조사해야 된다. 검찰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의 그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확정짓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대통령에 대한 조사, 대통령의 어떤 혐의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대통령도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모레라고 했는데 그 모레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레는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율을 예. 해서 모레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네요. 아, 예.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그렇죠. 변호인단에서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대통령께서 뭐 안 받겠다라고 하면 사실 강제할 방법은 없는데 예. 지금 뭐 국민의 열망이라든가 본인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이제 준비 과정이라든가 아까 변호인의 어떤 선임이 늦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모레까지는. 예. 그래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레는 그러면 대면 조사가 될 수 예, 있겠다 있다고 이제 봐야겠죠.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아 변호사, 뭐 친박 중에 친박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도 군포에서 몇 번 출마했다는 악선한 경험이 있고요. 예. 네. 지난 총선 때는 그 서울 송파을에 그 공천을 받을 뻔했죠. 예. 사실상 그 공천이 예정이 됐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결국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아서 예. 그 이른바 이제 옥새 파동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출마를 못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대표적 그 친박계 그 강성 인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 특보도 했었고 검사 출신이고요. 검사를 할 때는 뭐 특수통으로 좀 이름을 날렸었던 그런 인사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그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 총선 때 그때 그 유영아 당시 그 군포 당협위원장이었죠. 그 군포 지역에 출마했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이 사진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유영아 후보가 총선에 이제 출마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이제 유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총회하는 그런 그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여러 번 유세를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총회하는지 여기는 아마 또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지원 유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친박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법률 특보로 역할을 하면서 김재원 전 정무수석과 함께 그 이 네거티브 대응단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사라든지 뭐 옛날 최태민 목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야권이나 아니면 저 이명박 그 당시 저 2007년에는 후보하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세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해주고 그랬던 그룹의 핵심 멤버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검찰 조사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집 조사를 하게 될지 지금 최순실 씨 기소를 앞두고 그와 관련된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뭐 미르재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병우 전 수석과의 의혹이나 뭐 세월호 7시간 이런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다 조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여러 번 그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마 고강도 조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거기에서 적어도 4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기금 모금입니다. 네. 뭐 미르나 K스포츠 관련해서. 그다음에 인사권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뭐 조양호 회장이라든지 등등의. 예. 그리고 그 부정 입학 문제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관련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승마협회라든지 뭐 여기에 또 지금 뭐 삼성과의 그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아마 전부 전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최순실과 관련해서도 역시 인사권이라든지 뭐 기금 모금이라든지 부정 입학이라든지 다 최순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조사가 전부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겠죠. 예.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사전에 이제 알았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장모가 최순실 씨하고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뒤. 그러니까 2014년 한 5월, 6월쯤 되는 거죠. 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의혹인가요? 일단은 이제 그런 증언이 나온 거죠. 예. 일단 그 당시에 2014년에 그 우병우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선임되고 나서 그 직후에 그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그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요. 예. 그 골프장의 처가 사실상 골프장이죠. 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흥시 씨의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김장자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 그 당시에 그 최순실 씨하고 그렇게 골프를 했고 그 당시에 또 차은택 씨나 그리고 고영태 씨도 그다음에 고영태 같이, 씨도 예. 있었다. 뭐 이런 뭐 진술이 나온 건데 네. 아직 그 확인된 건 정확히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내방객 그 리스트를 이미 다 지나서 뭐 폐기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그 당시에 그 골프를 하는 것을 봤다는 그런 이제 증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의혹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입성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제 네.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일종의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좀 그걸 뒷받침하는 뭐 그런 뭐 진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테고 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뭐 우병우 수석이 상당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네. 뭐 준비해 온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지금 있고요. 또 오늘 그 기사를 보면은 우병우 수석이 그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 수임을 그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탈세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이제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받아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그 뭐 이 팔짱을 끼고 검찰 수사를 네. 받는 뭐 황제 그런 소환 것 얘기가 때문에 있었죠. 지금 검찰 내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우병우 수석은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된다는 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아마 상당히 대대적으로 아마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매일같이 이렇게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는 그 정호선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들어있다. 그런 문건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이제 이 최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이런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우수석이 있었으니까 예. 아마 그 지휘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조사 어떤 그 회의가 있기 전에는 그냥 부인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일관하다가 이런 어떤 회의가 있고 나서부터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여기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선의의 것으로 뭐, 예, 선이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것으로.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그러는 것이 전혀 부인하기는 어려워지니까 네. 그것이 어떤 그 비리가 아니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 융성을 위해서 또는 창조 경제를 위해서 네. 선의로 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의 어떤 회의를 하고 거기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제는 여야 합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특검이 이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최장 4개월, 120일 정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뭐 이달 중에 이제 특검이 이제 정해지면 뭐 12월부터 네, 내년 3월까지 쭉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 대국민 보고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어떤 겁니까? 글쎄 이것을 이제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건이죠.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상설특검이 110일인데 이거는 120일까지 지금 할 수 있게 돼서 시간을 굉장히 넓게 잡았거든요. 예. 그리고 조사 범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이 다 연루돼 있고요. 관계돼 있고요. 그다음에 별건 수사까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되는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리고 심지어 14개의 조항을 특정하고 15번째에는 이거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월호 7시간까지도 수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의 사실이 아닌 한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의 사실은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 한 수사의 절차와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 법적 조항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누군지 뭐 최동욱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본인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뭐 상당히 잘 아는 사이이고요. 예. 최동욱 전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제 혼외자 문제 때문에 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아픔을 개인적 아픔을 뭐 이번 뭐 특검을 통해서 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네. 때문에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추천할 가능성도 꽤 있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아시다시피 뭐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의 보훈관은 뭐 대표적 그 특수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검이 만약에 된다면 아마 상당한 아마 수사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외에도 뭐 그 임수빈 전 검사, 네. 임수빈 전 검사 같은 경우 이제 2008년이죠. 그 촛불 사건 광우병 파동 관련해서 MBC PD 수첩 관련자를 기소해야 된다는 이제 검찰 그 수뇌부의
의견에 이제 반대해서 사표를 내고 나온 뭐 그런 상당히 이제 강단 있는 검사죠. 예. 그리고 또 이광범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데 우리법 연구회 그 초대 멤버로서 상당히 이제 이 법원 내에 신망이 두터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광범 변호사가 또 물망에 오르고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한 3명 정도 물망에 오르고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이정희 전 의원이 뭐 물망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건 뭐 구조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건 판사나 검사 경력이 15년 이상 돼야 특검에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뭐 특검보나 뭐 이쪽에 임명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특검은 될 수 없는 대상인 겁니다. 예.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총수들을 이제 독대하면서 이제 모금과 관련한 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제 총수들이 조사를 받고 돌아갔어요. 네.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죠? 글쎄요, 이 총수들이 참 또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벌어졌습니다. 예. 과거에 또 이런 어떤 우리 역사에 전두환 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정경유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총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예.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당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가능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민원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뭔가 좀 사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수건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들의 요구를 또 성취하는 이런 게 있었는지. 근데 아마 그 기업의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뇌물 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선의로 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수사는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제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궁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검찰이 그런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임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몇몇 총수들은 아마 그런 어떤 진술을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여야가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도 지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국정조사는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예.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90일 동안 이제 3달 동안 할 수 있고요. 전부 여야 동수로 18명의 그 국정조사위원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되게 하게 되면 이제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제일 이번에 이제 의혹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은택 씨 관련 차은택 최순실 관련 뭐 수천억 예산을 이제 배정을 했으니까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각종 그 로키드 마틴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뭐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방부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 상대로 그리고 또 청와대 내에서도 이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나 아니면 문고리 3인방 관련해서도 이제 각종 비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제 국정조사 대상으로 이제 삼아서 자료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증인들을 불러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이제 네네.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조사와 별개로 검찰 조사는 사실상 뭐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마음대로 그 어떤 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국정조사라는 건 그 관련자들을 불러다가 직접 그 국민 앞에 내서서 이제 물어보고 뭐 질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장을 이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는 거죠. 증인으로 출석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면은 예. 이제 뭐 출석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론상으로는 뭐 대통령도 증인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여당이 이제 극력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을 그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 다만 수감돼 있는 뭐 안종범 정책수석이나 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문고리 3인분 중에 나머지 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